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약간 음양오행적인 것을 조금 깊게 넣고 일간과 원령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묘월 사대운이니까 갑을에서 을목사령이에요. 을목사령. 그러니까 약 한 25일경쯤 태어났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사대운이니까 을목사령으로 편인격이라고 하죠. 편인격, 격을 편인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묘월은 이게 해묘미 보는 게 아니고 미월이나 이제 해월 같으면 해묘미를 보고 격을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이 있는데 편인격은 격을 지켜주는 것이 비견이에요. 사주에 비견이 없기 때문에 이 신금이 금극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비견이 있으면 이렇게 화급금 하니까 금극목을 못한, 일간이 화급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비견이 격을 지켜주는 것인데 사주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가서 을목을 극하면 격이 무너진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무너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극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간에 지금 제극인, 그래서 식신생재로 간다. 편제가 제극일을 하면 식신생재로 가는 거예요. 식신생재로 간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식신생재 제극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시장 환경에 맞추어서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편인격으로 살인상생이나 이런 건 당신은 못하니까, 그래서 제극인에서 식신생재로 살아가세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극인령으로 식신생재로 결국 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 사업 쪽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 환경에 맞춰서 능력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도한다. 반대길로 간다는 거죠. 육신적인 내용은 차후에 더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편인격이 제극이라면 식신생재로 간다. 정인격이 정제로 제극이라면 상관생재로 간다. 이제 육신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묘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묘월. 이게 묘월이다 그러면 오행으로 보겠다. 이 월령에는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령은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구의 공전 시간이 있고, 여기는 자전 시간인데, 이 자전축을 재는 게 일간이고 공전축을 재는 게 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축 두 개, 신금과 정화는 시간축을 재는 이렇게 간지예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묘월 하면 시간적으로 보겠다. 온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오행으로 묘월이다 그러면은 오행으로 보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일간으로 보겠다 하면 나머지 7글자를 가지고 육신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여기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초보자들이 일간 따로 공부하고 원령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기 일간 원령을 넘어갈 때 충돌이 반드시 생기게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일간과 원령을 왜 보느냐? 이 원령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와 책임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간이 따르겠느냐? 일간이 왕하면 환경을 위배할 수 있고, 환경은 큰데 일간이 모자라면
세상은 잘 되어 있는데 일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와 세상의 환경에 일간이 어느 정도 일간이 왕하냐 아니면 원령이 왕하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와닿질 않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간원령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일간원령 넘어가고 병양용만 넘어가면은 사주가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이게 통변도 되고 자유자재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행과 육신에서 또 일간과 원령에서 여기 넘어갈 때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묘월이 여기 원령이 묘월하면 온도 습도도 보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목 을목이 있는데 간목이 투관하면 연구 중심이라고도 하고 원리 원칙 고전 뭐 이렇게 대학교 4년제 이상을 또 간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을목 사령은 을목이기 때문에 이다지는 활용 중심, 그러니까 활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싶다가 을목이에요. 그래서 이 을목만 얘기하면 대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인 관계를 당신은 해야 합니다 라는 뜻도 을목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용을 한다 그러면 간목이면 고전 무용을 하겠죠. 을목이면은 현대 무용을 하듯이 실용적이다, 활용적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연구 중심이고 원리 원칙을 염두에 둔다. 이 사주는 을목이기 때문에 활용 중심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온도 습도의 개념과 그리고 원령의 음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음양을 보는 이유는 그 수화가 음양인데 추나절에는 계수병화가 목을 관장하고 추동절은 정화임수가 금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목은 계수와 병화가 있어야 이 목이 성장을 하고 자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라는 것은 일단 지식적 환경이니까 배우는 환경을 잘 만나고 있느냐, 남들 공부할 때 나도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제 봐야 되니, 계수하고 병화 중에서 이게 사중병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은 성장이 크지 않다. 사람을 치면 키가 작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계수가 없어 성장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키가 크지 않은 나무겠구나. 그래서 병화가 위에 없기 때문에 또 위로 쭉 커지는 않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화라는 활용적 환경은 있고 계수라는 준비적 환경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공부할 때 조금은 공부하는 성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랬다고 무조건 계수 안 보인다고 뭐 공부 당신 안 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화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화성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 정화는 준비적 성향이라고 하고 임수 병화는 활용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없으니까 이 목은 내가 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이 키운 것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스타일이라는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불임이나 명령을 받거나 남에게 도소매, 원청이 있고 을목 성향에서 목에 컸을 때 내가 키웠냐 안 키웠냐의 성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적으로 을목이 타인 거기 때문에 본청이 있는 곳에 갔다가 활용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요거 신신이라는 것은 이천이지라 해서 요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뭐
조부나 부모가 2번 결혼했나도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만 통변하지 마시고, 2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묘미하에서 목이 이때 삼합국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무엇인가 취급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령 이제 오행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성향인가 음양으로 되어 있는가 보고, 음양도 저울을 달아봐야 됩니다. 음양 공부가 안 되고 오행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글자만 통변하다 보면 헛발질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음양 오행을 또 무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일단 뭐 부정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이후로는 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역학계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주는 음양, 수화의 저울을 달아보면 수보다 화가 왕합니다. 목생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화가 왕하니까 준비적 성향보다는 활용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활용적 중심으로 살고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간이 왕한지 왕세강력으로 원령이 왕한지 환경이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원령이 크려면 수생목을 받아야 돼요. 이 계절의 기수로. 그리고 일간은 지금 그 세력이 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령보다 일간이 왕한 사주예요. 그러면 직업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원령은 직업적 환경에서, 일간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업적 환경에서 자기중심적 환경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 스타일로 자기 고집을 부려서 자영업을 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그 편입격이 제극인 돼서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환경보다 직업적인 환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일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일간과 원령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령보다 일간이 크고, 관보다도 일간이 크고, 재보다도 일간이 큰 사주예요.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벌리면 된다, 잘 되겠지, 뭐 이런 거죠. 나 말리지 마, 남편이 뭐라 하게도 나 할 거야 하고 막 하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일간이 왕하면, 환경보다 왕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도 직업적으로는 강하게 있겠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성향을 보일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 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작은 불빛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불빛, 작은 빗자루가 구석구석 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보는 눈과도 같아요. 정밀하게 본다. 그래서 예리하고 이렇게 초밀한 거죠. 이 병화보다 정화가, 전기전자면 전자일 공산이 크죠. 세밀하고 정밀한 것, 뭐 구석구석, 사물을 보는 눈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정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가 임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해중임수,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인화도 하고, 이게 화극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신을 이걸 복구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복구하다. 이 정화가 신금을 재련하는 거, 다 된 것을 화극금한다는 것은 재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겠다, 부시고 만들겠다, 부시고 고치겠다, 부시고 뭔가 다른 용도로 이게 하는 AS적인 면이 있어요. 부서진 거 고쳐주겠다, 심장 떼내고 뭐 다시 뭐 보링을 한다든가, 그런 적 개념으로 재활, 복구, 부시다라는 개념이 정신에 있어요.
그래서 을정은 여기 인화라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다, 실력을 만들다 이런 뜻이 오행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오행으로 이게 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을목이 운에서 온다 그러면 인화를 다시 한다는, 목생활을 다시 한다라는 것은 자기 개발을 다시 할 때가 왔다. 자기 개발을 다시 해야 된다. 오행으로는 그렇고 육신은 제극이니까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 돈이 많이 벌까요? 하는 제극인 번민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음이 갈등한다. 번민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원령이 삼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업적 능력이라고 하죠. 삼합은 자신의 가치를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화임수니까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목을 키운다는 거. 묘월에도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정화로 키웠다는 것은 이 목을, 이 금들을 금으로 금극목은 일이에요. 채취형 일이 엄청 많아요. 해묘이 목국돼 가지고 뭐 어디다 주렁주렁 걸어놓고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요거를 또 뭐 가치 구분을 한다,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가치 구분적인 통변도 하고, 이 삼합은 직업적 능력이나 전문성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갑오년, 을미년, 뭐 지난 과거에는 인화하니까 자기 개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되겠고, 사화로 목을 키웠어요. 병화로 키운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내가 갖다 쓰는 이 을목이라는 물건.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개수, 병화, 음양이 없으면 이건 물건이 된 거예요. 물건. 내가 갖다 취급한 옷이 될 수 있고, 이런 건 액세서리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물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물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화로, 병화로 안 키고 사화로 키웠다라는 것은 가격적 조건이나 시장성에서 고부가가치의 목이 아니기 때문에 박리담에나 좋은 물건을 어디서 갖다가 가격을 붙여서 잘 팔면 되겠다. 뭐 그런 사주로 이제 브랜드 가치는 높지 않다. 근데 토가 왕에서, 또는 토가 왕에서 시절에 들어간 유행이 지나간 옛날 뭐 구시대적 물건 파는 고물상 정도 사주는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런 여자들 소품 같은 걸 팔고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올해 기해년 운세는 이제 기토가 왔으니까 식신생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식신생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확장하거나 무엇을 더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제극인 하고, 근데 나중에 내년, 내후년 되면 여기 또 제극인이 돼요. 이제 원령 격이 무너진다. 격이 무너진다는 것은 직업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다른 일을 하나 찾아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령은 수생목이 안 돼서 환경은 작다. 그래서 일간이 더 뿌리도 있고 겁재의 근을 해. 음간이 양에다 근한 것은 영업성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자만 봤을 때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인데 제극인에서 식신생재로 간다. 일간과 원령에서 봤을 때 환경보다 일간이 크니까 직업적 환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할 공산이 매우 크겠다. 개수가 없으니까 이 목은 남이 키웠겠다. 그리고 사화가 밑에 있으니까 성장이 크진 않아서 브랜드 가치는 크지 않겠다. 개수가 없으니까 배우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수생목이 수가 용이 되는 건데, 용법에서는 수를 써야 되는데
수생목이니까 배우고 싶은 열망, 많이 배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격을, 이렇게 이제 격이 귀신 만나서, 이도하는, 이런 사주에 조금,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것은 크게 뭐, 이렇게, 초보 정도, 뭐 고급 정도 통계는 아니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격잡고 제극이라면 식신생제라고 한다. 그런 거 외워두시고, 지금 오행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간과 원령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간 원령 넘어갈 때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사주, 일간, 원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주를 봐야 됩니다. 다양한 사주를 보고 또 선생님들한테 각자 뭐 자기들 선생님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잘 물어보시고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게 좋고, 지금은 인터넷에 웬만한 건 나오지만 실제 이제 고급적인 것은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깨우치는 데는 무리는 없겠다. 그래서 오행적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